28일 월요일 저녁 5시 FC 서울과 광주FC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지난 라운드 나란히 패배를 거둔 두 팀이기에 이번 승리가 더욱 필요한 서울과 광주인데요. 두 팀의 추석 대전,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지난 8월에 연기됐던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경기를 드디어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하이 스플릿으로 나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죠. 네. 아직까지는 스플릿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모든 팀이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서울은 상위 스플릿 그리고 이제 광주는 하위 스플릿이 결정이 된 분위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서울은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슈퍼매치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성남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승리는 1승에 머물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예요. 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드리아노가 슈퍼매치에서 2골을 넣었지만은 발목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성남전에서 좋은 득점 기회를 다 놓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박주영 선수가 성남전에 출전을 했지만은 여전히 무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출전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호남 선수가 꾸준히 골을 넣으면서 공격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전북전에서도 수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죠. 최근 7경기에서 1승 1무 5패로 굉장히 부진한 편인데요. 김호남 선수가 공격 쪽에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파비오나 임선영, 송승민이 득점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 선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이종민과 정준현은 지난 경기에 벤치 명단에 이름을 좀 올리거나 선발 출전하면서 부상에서 돌아온 모습이지만은 정호정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수인 조용태, 미드필더인 여름 모두 지금 부상인 상태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치러지는 유일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좀 이 경기를 집중적이고 좀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상 포메이션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서울과 광주의 경기 예상 포메이션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은 제가 이제 3-5-2 형태로 먼저 예상을 해봤고요. 일단 골키퍼에는 김용대 골키퍼가 오늘 선발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남춘, 박용우 그리고 이용희 선수가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고 고강민, 오스마르 사두리 선수 그리고 그 위에 다카하기와 고요한 선수 그다음에 앞세에 있는 투톱은 아드리아노 선수하고 박주영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광주의 예상 포메이션 되겠는데요. 광주의 예상 포메이션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4-2-3-1 형태로 예측을 해봤고요. 골키퍼에는 최봉길 골키퍼, 그다음에 좌측부터 이으뜸, 오도현, 김영빈, 정준현 선수가 선발 수비 라인으로, 그다음에 안영규 선수와 이찬동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송승민, 임선영, 김호남 선수가 2선 공격수들이 되겠고 최전방에는 파비오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은 또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이 박주영과 아드리아노를 선발 투톱으로 활용했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서울이 미급한 상황이고 또 이 경기가 중요한 경기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수원과의 경기는 이겼는데 성남과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조금 헝클어진 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상위 스프릿이 목적이 아니라 3위 이상의 성적이 목적이거든요. 즉 다음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승점 48점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승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3위 포항과는 승점 5점 차인데 포항과의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남은 이제 스프링 라운드 갈라서기 전에 남은 2경기에서 서울이 모두 승리를 거두고 포항이 패배한다면 3위까지도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광주전에서는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그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확실한데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부여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황상으로 놓고 보면 광주가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덜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서울도 약간은 걱정이 되는 게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지금 경기를 달려왔거든요. 수원과의 경기 어쨌든 승리하면서 자신감이 이제 붙었다 싶었는데 성남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남과의 경기는 사실 중요했던 게 이 경기 패배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스플릿 싸움에 이제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었는데 거기를 패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어떻게 다른 팀들도 패배를 하면서 서울이 좀 유리하게 됐지만 그런 점에서는 서울도 좀 동기부여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광주도
계속 지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하위 스플릿에서도 끌어올려야 될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과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주로서는 서울을 잡기 위해서 좀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 작업이 좀 되겠죠. 네. 제가 볼 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남 선수가 뭐 연달아서 계속 득점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김호남 선수 외외에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거의 없는 게 좀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김호남 선수가 지금 팀 내 득점 1위긴 한데 팀 내 득점 2위가 이종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이종민 선수가 물론 뭐 측면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비수가 득점 2위다?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팀이 정상적으로 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김호남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득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게 힘들다면 광주는 어쨌든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한데 수비에만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그러니까 공세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득점력이 많이 필요한 팀이에요. 네. 이번 시즌 벌써 3번째 맞대결입니다. 앞선 2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도 통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우세하다고요? 네, 통산 전적에서는 서울이 3승 2무 1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두 차례 대결 모두 1대1 무승부였어요. 네.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서울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광주도 해볼 만한 경기다, 이런 생각이 갖춰진 상태에서 대결을 펼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될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쓸 것 같고, 광주 입장에서도 적어도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과 광주는 상하이 스플릿으로 거의 나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승패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역시 이제 홈팀인 서울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객관적인 전력 평가에서도 서울이 좀 더 우위에 있고, 네. 또 하나는 서울이 올 시즌은 광주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는 우위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아드리아노하고 박주영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에 경우 아드리아노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윤일록이라든가 다른 공격수가 투입됐을 때 선제골을 넣게 될 경우에는 경기 자체를 주도할 걸로 보여서 네.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무승부를 예상을 한 게 이제 송영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굉장히 제가 좀 맞출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일단은 서울과 광주는 올 시즌에 다 무승부를 거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성남과의 경기에서 보여지듯이 이게 기복이 좀 있어요. 득점력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아드리아노 선수 부상으로 역시 몸 상태 안 좋은 상황이고, 네. 박주영 선수 몸 상태도 뭐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상태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광주가 그래도 굉장히 끈끈하게 수비를 좀 하는 팀인데, 네. 이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겠는가? 서울이. 그다음에 광주는 역시 앞에 말씀드렸지만 득점력이 빈곤한 팀이기 때문에 네. 역시 서울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네. 득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0대0 내지 1대1 정도로 무승부를 거두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송영주 위원은 서울의 승리, 그리고 박찬우 위원은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광주가 승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게요. 그럼 저희들의 힘이죠. 네. 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볼게요. 먼저 서울에서 키플레이어를 꼽아볼까요? 저는 아드리아노예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노가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출전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출전한다면 이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아노가 득점포를 가동한 경기에서는 서울이 파괴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노의 득점력이 그만큼 서울에게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신욱, 이동국, 황의조하고 득점 선수를 다투는 관계니까 네. 뭐 김신욱보다는 한 골 덜 넣고, 뭐 이동국하고는 13골로 타이고, 그리고 황의조보다는 한 골 더 넣은 상태긴 한데 득점왕을 다투고 있으니까 골 욕심을 낼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드리아노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드리아노 선수 말고 박주영 선수를 일단 선정을 해봤는데요. 박주영 선수를 생각을 한 거는 성남전 경기를 보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구나. 네. 계속해서 매주,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경기 나오기엔 좀 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주영 선수가 복귀한 거는 꽤 큰 힘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윤일록 선수, 오늘 윤일록 선수 얘기 되게 많이 하네. 윤일록 선수가 좀 부진해 있는 그 상황이고, 윤주태 선수나 뭐 박희성 선수나 이렇게
썩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울이 기대를 해볼 건 박주영 선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박주영 선수의 활약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송영주 위원은 아드리아노 선수 그리고 박찬우 위원은 박주영 선수를 서울의 키플레이어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의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광주에 있어서는 단연 김호남 선수입니다. 네. 최근 경기 나올 때마다 득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김호남 선수의 이 상황이나 뭐 위력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김호남 선수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김호남 선수 보면은 공간이 좀 좁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본인이 직접 과감하게 그 공간을 파고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2대1 패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저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전북의 김동찬 선수가 또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동찬 선수보다 모든 부분에서 더 김호남 선수가 우위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광주는 호남의 아들 김호남을 주셔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네. 다만 한 명을 더 뽑자면은 최봉주 골키퍼가 아닐까. 예. 네, 골키퍼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득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실점하지 않는 축구를 좀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골키퍼의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네. 광주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일하게 펼쳐지는 경기죠. 서울과 광주의 경기 저희 TBS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추석 바로 다음 날에 펼쳐지니까요. 많은 분들 직관하시거나 또는 TBS 저희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